대형 관광버스 문이 열리면 저는 가장 먼저 상냥한 미소를 장착합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스커트, 그리고 목에 두른 화사한 스카프. 사람들은 저를 친절한 은수 씨라고 부르지요. 24, 철없던 시절에 선택했던 결혼은 3년 만에 지독한 흉터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정착하는 삶을 버렸어요. 매일 다른 풍경, 매주 바뀌는 손님들. 그게 제 체질이었습니다. 특히나 홀로 온 남자들이나 골프 모임 형님들만 가득한 팀을 맡는 날이면 제 안의 본능은 조용히 기지개를 켭니다. 낮 동안 저는 지명 유래를 읊고 식당을 예약하는 완벽한 가이드지만 제 눈빛은 이미 오늘 밤 주인공이 누구인지 탐색을 끝낸 상태입니다.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남자들만 모인 술자리에선 "이래, 가이드님도 한잔해야지" 라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저는 못 이기는 척 단정한 셔츠 단추를 한두 개 풀고 그들 사이에 앉습니다. "어머, 오빠들끼리만 좋은 술 마시는 거예요? 나 서운하게." 제 콧소리 섞인 농담 한마디에 칙칙하던 술자리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집니다. 저는 18년 차의 노련함으로 그들의 잔을 채우고 적당히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지친 5060 형님들에게 저는 낮에 봤던 박학다식한 가이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남성성을 확인시켜줄 매혹적인 여자로 변신합니다. 2차로 향한 노래방이나 호텔 라운지, 조명이 낮게 깔리고 독한 술이 들어가면 진짜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끈적한 트로트 한 자락을 뽑으며 그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은 필연적이지요. 흥에 겨운 남자의 어깨에 슬쩍 기대거나 귓속말로 다음 일정을 속삭이며 입술을 스칠듯 말듯 다가가는 기술. 그들은 제 손길 한 번에 20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눈동자의 서린 갈증을 즐깁니다. 낮 동안의 정숙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는 가장 농염한 몸짓으로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질 때 저는 누군가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오늘 밤 제가 고른 타겟은 매번 바뀝니다. 어떤 날은 점잖은 척하던 중소기업 사장님, 어떤 날은 과묵하게 저를 지켜보던 홀로 온 여행객. 복도의 정적을 깨고 그의 방문이 닫히면 저는 더 이상 가이드가 아닙니다. 낯선 호텔 시트 위에서 나누는 그것은 지독하게 짧고 강렬합니다.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가이드와 손님으로 돌아갈 사이니까요. 그 익명성이 주는 해방감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저는 다시 단정한 화이트 셔츠를 입고 버스 앞에 섭니다. 간밤에 제품에서 신음하던 남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빠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매번 바뀌는 남자들, 매번 반복되는 뜨거운 밤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해픈 여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저를 거쳐간 그 남자들이 제 덕분에 무채색의 삶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불꽃을 태웠다는 것을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 저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새로운 여행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저는 다음 사냥감을 향해 매혹적인 윙크를 보냅니다. 리스트는
오늘도 그렇게 한 줄씩 채워져 갑니다. 저의 스트에 적힌 수많은 이름 중 강 회장은 특별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홀로 떠난 제주도 골프 투어에서 가이드였던 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지요. 저의 특유의 노련함으로 그의 고독한 구석을 파고들었고, 그는 하룻밤의 대가로 현금 대신 정보를 건넸습니다. 은수 씨, 내 가이드 하느라 고생이 많네. 이거 증권가 찌라시에도 안 나온 거야. 내일 아침에 QQ바이오 전량 매수해. 한 달 뒤엔 가이드 안 해도 될 거야. 반신반의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은 주식은 거짓말처럼 3주 만에 50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많아졌고, 저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이드 일은 생계가 아닌 사냥을 위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자신감은 오만을 불렀습니다. 저는 VIP 부부 동반 투어라는 위험한 판에 발을 들였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재력가였고, 아내들은 하나같이 눈매가 매서운 강남 사모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대형 로펌 대표의 아내인 유 여사는 은수의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걸린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들의 비위를 맞추며 은밀한 교태를 부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유 여사의 남편인 한 대표의 허벅지에 손을 스치거나 와인을 따르며 가슴골을 노출하는 대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들의 눈은 풀렸지만 유 여사의 눈은 갈수록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운지 조명 아래서 한 대표님의 눈빛은 이미 제 손끝에 감겨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잠시 방심했던 걸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있는데 등 뒤로 유 여사의 서늘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제 숨통을 죄러 오는 사신처럼 차가웠어요. 거울 속으로 유 여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샤넬 가방을 세면대 위에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손을 씻으며 입을 열었죠. 가이드 양반, 오늘 서비스가 아주 과하더군. 우리 남편 허벅지가 그렇게 탐이 났나? 아니면 그 주머니에 든 지갑이 탐이 났나? 저는 애써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오해세요.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제가 분위기를 좀 맞춘 것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 여사는 젖은 손에 물기를 털지도 않은 채 제 턱을 낚아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제 턱을 타고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들었죠. 입 다물어. 내가 그동안 어떤 개수작으로 사내들 홀리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 그 침대 리스트, 그리고 강 회장한테 받은 그 더러운 주식 정보까지 전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걸었던 그 은밀한 정보의 출처를 그녀가 알고 있다니요. 강 회장이 그러더군. 가이드 하나가 몸으로 들이대길래 귀찮아서 쓰레기 같은 정보 하나 던져줬다고. 근데 어쩌나? 그 주식 내 사중인 거니야. 너 내일 아침이면 증권거래법 위반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운팔찌 차게 될 텐데 수위가 어울릴지 궁금하네. 유 여사는 제 가슴팍에 꽂혀있던 가이드 명찰을 손톱으로 툭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돈 좀 만지니까 내가 우리랑 같은 급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넌 그저 사내들 배설물이나 받아내는 길바닥 청소부일 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가이드의 노련함도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십억의 자산도 그 순간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어요. 유 여사는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그녀의 구두 앞코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유 여사는 제 손을 가차 없이 뿌리치고는 다시 우아하게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권력이라는 숲에서 죽은 고기를 찾아다니던 가련한 하이에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잠적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대담하게 남자를 사냥할 엄두는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길 위의 마약 같은 쾌락을 끊기는 힘들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화이트 셔츠에 단정한 스카프를 맸지만 이제 저는 남편들의 눈빛보다 그 옆에 앉은 아내들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의 시선은 다시 홀로 온 젊은 재력가에게 머뭅니다. 이번엔 걸리지 않겠다는 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경각심이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